네. 82페이지. 복대리. 자, 아까 갑하고 을 하고 누구하고 이게 약정하고 여기 뭐였습니까? 여기서 대금, 지급, 약정해서 아까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 한다? 아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을하고 뭐하고 이렇게 약정하게 되면 누구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갑. 그럼 효력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위는 누가 하지만 을이 하지만 효과는 어디로 간다? 갑. 그럼 이제 하나 더 튀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을, 투가 나타나고, 너 나타나고, 이게 을, 완이야.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을, 완이 해야 되는데, 누구 또 시키는 것도 이렇게. 지가 안 하고 또 뭐해 또? 자, 그럼 여기 복이란 말 있죠, 복. 복이 뭘까, 복? 복. 중복?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 반복. 대리인이 뭐 했다? 반복됐다, 그 얘기야. 아니, 아까 제가 563조에다가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을하고, 원래는 누구하고, 을 완하고, 병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약정 해야 되는데, 을이 바쁘니까, 누구? 을, 투를 내세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래서, 이게 소송 의뢰인이야. 뭐라고요? 이게 변호사야.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어디? 법원. 법원 생각하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대신 또 다른 변호사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약정해야 되는데 원래는 을완과 병이 약정해야 되는데 누굴 내세워서? 을투를 내세워서 뭐 한다? 약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을도 누구의 대리인이고? 누구도? 누구 대리 아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복대리란 말 있잖아요. 복.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 복대리인이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있는 거다. 이게 복이 반복했잖아. 그럼 왜 누가 있는 거야?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누구랑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약정해야 되는데, 누구 내세워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상대방은 그대로 있고, 누구만 바뀐 거야? 그럼 여기 상대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상대방. 그러면 여기 본인이 있을 것이고, 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리인은 가서 상대방하고 뭐 하는 거죠? 무슨 행위?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할 것이고, 복대리인도 가서 뭐 한다? 여기서 똑같이 한단 말이야. 똑같이 무슨 행위? 대리 행위한단 말이야. 누구 이름으로? 네,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도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복대리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요 과정이 있죠. 여기에 뭘까요? 여기 할 때 여기 할 때 여기 뭐다? 안 본다 잘. 이게 뭐다? 대리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리인 여기 뭐 하는 거? 복대리 선임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복임행위다 그 얘기예요. 무슨 행위? 아니 여기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 아니야. 요게 뭐다? 복임행위다 요거란 말이에요. 요건 누구 이름으로? 요것만 조심하면 그 다음부터 풀려 문제가.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무슨 행위를 한다? 대리 행위할 때는 현명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대리인도 상대방하고 뭘 해야 돼? 아니 복대리인도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근데 이제 대리인에서 어디로 가는 거? 이 복대리 가는 과정 있잖아. 거기에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 누구 이름으로? 그것만 주시면 이 이야기가 다 풀려. 대리인, 상대방 가는 것은 대리행위고, 대리인이 복대리 가는 방향은 뭐다? 복임행위. 누구 이름으로? 그것만 주시면 돼. 그러니까 아까 원래가 을이 가서 약정해야 되는데 을이 을투를 내세워서 약정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을하고 병하고 약정 무슨 행위죠? 대리행위, 본인 이름. 을투도 가서 약정할 때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 그러니까 거기 가는 밑으로 가는 거. 대리에서 어디로 가는 거? 그 복대리 가는 과정 있잖아. 그건 무슨 행위다? 그래서 대리 행위하고 복임 행위는 다르다. 그걸 딱 개념만 잡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장난은 전부 다 내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5전에 무슨 대리? 복대리 할 때는 대리인이 상대방 하는 것은 무슨 행위고? 아까 했잖아. 약정할 때 현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을투를 내세웠잖아. 그럼 을투도 가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 본인 이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을 안에서 을투로 가는 거 있잖아. 그게 무슨 행위? 복임행위. 그래서 키워드는 복임행위하고 대리행위는 뭐하다? 다르다. 그걸 딱 기억하시면 이 답이 나와. 이게 안 풀리면 계속 말이 엇박자가 납니다. 자, 서설의 복대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 을이 그 권한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최초의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야. 다만 대리인에서 어디 가는 거? 복대리 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 무슨 권? 복임권이라 하고, 네, 거기 보시면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뭐라 한다? 복임행위라 한다. 그래서 2번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무슨 행위? 복임행위와 대리인은 뭐 할 것? 구별할 것. 그 2번에다가 별표 한 5개 정도 해두세요. 대리인 상대방하고 하는 대리행위와 대리인 복대리가 하는 뭐예요? 복임행위. 최초의 대리인이 상대방 할 때는 무슨 행위? 대리행위고 대리인이 복대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복임행위.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하는 대리행위와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하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는 다르다. 또 다른 복대리인도 결국 상대방하고 뭐 하는 거죠? 대리행위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자, 밑에 복대리 성질은 전부 다 그 얘기를 전부 다 계속 잔냥치는 말들이죠. 1. 복대리인도 말 그대로 뭐다? 대리인. 2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갑의 대리인이죠. 즉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본인 갑을 대리하며 대리인 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복대리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 대리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거나 법정 대리인이거나 묻지 않고 선임된 복대리는 모두 무슨 대리다? 본인이 부탁한 대리인이 아니죠. 본인이 부탁했을 때만 무슨 대리다? 네? 무슨 대리? 임의 대리가 되죠. 따라서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대리인이 부탁했죠. 따라서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따라서 임의 대리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 대리고 법정 대리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책임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 차이는 뭐예요? 본인이 부탁하는 거예요. 뭐다? 본인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된 대리가 법정 대리예요. 본인 갑이 직접 부탁을 했을 때 된 대리가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탁한다는 말을 갖다가 법률용어로 쓴 말이 뭐냐면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권 뭐 한다? 대리권 수여행위. 이 말도 너무 길어. 여기다 붙여가지고 무슨 행위? 수권행위란 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한다는 말을 고친 말이 뭐예요? 수권행위가 없으면 무슨 대리고? 수권에서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그러면 법정 대리, 자, 부모가 친권자가 보통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법정 대리 본인이 누구예요? 법정의 본인이 누구냐고. 네, 미성년자라고. 미성년자가 뭐고? 본인이고, 부모가 뭐다?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란 말이에요. 됐죠? 법정 대리인, 하도 미성년자가 본인 사고 치니까 나 이제부터 네 법정 대리 안 할란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다. 미성년이 사고 치니까 나 이제부터 네 법정 대리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법정 대리 안 할 수가 있는가요? 죽으나 사나 언제까지는? 만 19세까지는 죽으나 사나 법정 대리인이야. 맞으세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마음대로 사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하기 싫으면 힘듭니다. 못합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사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본인 허락 없이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을까? 복대리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럼 책임도 어떻게 될까? 책임도 미성년자 본인한테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낳았으면 어떻게? 낳았으면 몇 세까지는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데 미성년자 손잡고서 저분을 복대리 선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가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럼 책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도 무겁게 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 간다. 무슨 책임이요? 네, 그래서 우측에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 있죠? 이 책임은 무겁게 져야 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으로 복대리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고 그랬죠. 전조가 뭘까요? 앞에 거 121조 1항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까? 있죠? 그게 과실 책임. 무슨 책임?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법대는 미성년자 본인한테 뭐예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책임도 뭐다? 무겁게 들어가야 되겠죠? 무과실 책임으로 출발하고 부득이한 경우인 경우는 뭐죠? 임의 대리의 선임 감독상 책임. 무슨 책임으로? 과실 책임으로 다운된다. 그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책임이 출발은 무슨 책임이고 책임이 경감됩니다. 무슨 책임으로? 과실 책임. 그래서 83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복임권, 기억,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언제나 무슨 권이 있다? 언제나 복임권이 있으면 책임도 어떻게 될까? 다음 페이지. 무슨 책임?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임할 때는 임의 대리의 선임 감독상 책임, 무슨 책임으로? 과실 책임. 그게 선임 감독상 책임이 뭐다? 과실 책임으로 다운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다음, 복대리 상명관계에서는 123조 1항이 가장 중요하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하고 대리하죠? 누굴 대리합니까? 누굴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대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복대리인과 상대방 관계 딱 밑줄 친 데가 뭐죠? 선임된 복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이게 현명이란 말, 현명. 대리할 때는 뭐 한다? 현명. 누구 이름이 아니고 대리인 이름이 아니고 누구다? 본인 이름. 근데 계속 반복된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최초의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대리 행해야 되겠죠. 바빠가지고 누구? 지시.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복임행위해서 복대리인 선임해서 상대방하고 무슨 행위 시키는 거야? 대리인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전부 다 누굴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 대리하는 거예요. 개념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들어갑니다. 6절의 제목이 뭐예요? 무슨 대리? 그러면 지금 한 얘기들은 전부 다 유권 대리였었어요. 무슨 대리? 자, 대리권이 있다라는 것은 유권 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는 성립 요건에 관한 얘기일까? 효력 요건에 관한 얘기일까? 대리할 때 대리권이 존재는 성립 요건에 관한 얘기일까? 효력 요건에 관한 얘기일까? 찍으세요, 빨리. 응? 대리권 있으면 뭐예요, 이게? 확정, 유예예요. 대리권 없으면? 네? 불확정, 무효 이행입니다. 그럼 대리권 존재라는 것은 성립입니까? 효력 얘기입니까? 그래서 효력이라는 얘기예요. 특별 효력 요건에 들어가 있어. 대리권 존재는 뭐다?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그러면 대리권 있으면 확정 유일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퍼펙트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을, 약정, 병, 약정 그게 뭐하다? 효력이 퍼펙트하니까 갑하고 누구 사이에서 병 사이에서 대금 달라 하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일 때? 대리권이 없을 때. 그죠? 그럼 대리권 없는 경우는 자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정상적인 코스라면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분명히 주고 을이 병하고 계약해서 뭐 한 거예요? 이게 간 거 아닙니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무권 대리는 뭘까? 을이 병하고 행위를 했지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 여기가. 그럼 효과도 어떻게 하냐? 효과도 가면 안 되지 이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굳이 확정 무효로 다루지 말고 뭐로 다루지 말고 뭐로 다룬다? 불확정 무효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자 예를 들어 지금 갑이 만약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해외 여행 중입니다. 아버지 본인 토지가 있는데 이제 망나니 아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아들? 망나니 아들이 저 토지를 팔아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모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서류를 꾸몄다는 얘기죠. 대리권 없이 가서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여기까지 넘어간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무슨 상태로 두지 말고 확정 무효로 두지 말고 무슨 상태로 두고 응? 불확정 무효 상태로 일단 두고 아버지 본인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키를 가지고 뭘 가지고 본인 가지고 만약에 이 자식이 만약에 7대 독자면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그러면 이 계약을 내가 뭐 할 테니까 인정할 테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추후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몇 번 된다? 확정 유효를 만든다면 병도 불만 없잖아요. 그러면 효력대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한테 자식이 한 35명 있어. 많단 말이에요. 하나 죽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추인 못하겠다. 추인을 뭐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정 무효가 되면 병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을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너를 버렸으니까 네가 여기에 대해서 뭘 져라? 책임져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리권이 이건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하나도 없이 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뭡니까 지금 뭐야? 해외 여행 가면서 아주 신뢰하는 을한테 백지 위임장을 줍니다. 뭐 준다고요? 내가 해외에서 내가 뭐라고 결정하면 백지 위임장에다 그대로 적어서 가서 진행하라는 얘기죠. 신뢰하는 사람이야.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냐면 담보대출 받아라. 뭐 받아라?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 받아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백지 위임장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을이. 네? 담보 대출 해서 그대로 말 그대로 가서 은행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갑자기 열이 받는 거야. 본인 갑을 위해서 나는 뭐에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맨날 지시만 내리고 지는 못 떠나고 해외 다니고 난 맨날 일 시키고 그러니까 을이 뭐 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뭐 하자? 먹고 치고 해외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백지임장에다가 뭐야? 백지임장에다가 매매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까지 넘겨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돈 받아서 뭐 했을까? 먹고 튀었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는 사람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딱 가지고 뭐 한 거야? 먹고 튄 거야. 그럼 귀국한 갑이 자, 이 계약에 대해서 갑이 과연 추인할까요? 추인하지 않을까요? 추인해서 확정 유효로 할 리가 없지. 이 사람 반드시 뭐 할 거다? 난 인정 못 한다라고 뭐 할 거다. 그래서 이 계약은 뭐다? 확정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 병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네가 뭘 줘서 네가 왜 백지 위임장을 줘서 내가 네 얘기는 다 알겠다. 너는 분명히 뭐 줘서 담보대출 해줬는데 팔아먹어서 나도 화난 건 이해가 되지만 네가 백지 위임장을 주는 바람에 백지 위임장에 얘가 뭐라고 적어서 매매라고 적어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는 뭐 한다? 추인 거절, 확정 무효를 만들어도 병은 뭐야? 그래도 웃기지 말아라. 병이 키를 갖고 그래도 뭐 한다? 역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걸 뭐로 만들어야 돼요? 네, 확정 이유로 만들 수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야. 그래서 광의 무권 대리가 있어. 무슨 대리? 그럼 여러분들 광의 부동산 하면 뭐가 떠올라? 광이면 뭐 넓은 의미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었지. 그럼 광의 무권 대리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협의 무권 대리가 있겠지.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이 있으면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지. 그게 뭐 있어요? 네? 준. 부동산이었죠. 그럼 협의 무권 대리 남아있는 게 뭐 하나 있겠지. 그럼 명칭 잡는 게 힘든 것 뿐이야. 그럼 순서를 기정하죠. 순서를.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불확정무의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 그 상태에서 본인 갑이 키를 갖고 뭐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영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본인이 뭐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명칭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뭘까요? 아니, 광이 나왔으면 뻔하지 뭐. 그게 협의 무권 대리야. 근데 그 협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인 거절했지. 그래도 상대방이 웃기지 마. 그래도 책임져야 돼. 라고 역공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제목이 어려워. 응? 그 제목이 표현 대리. 무슨 대리? 입에 안 붙어. 잘 안 붙죠?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자, 생각하고 했어요?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올 때까지 뭐 한다? 연습을 해야 돼.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연습된 것만 시험장에서 답이 보여.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요, 절대 그 문장 읽고 답이 안 나와. 그게 민법 시험의 특질이야. 왜? 하나 묻는 게 아니고 뭐다? 원리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은 부분적으로 뭐 해도 이렇게 뭐 외우고 까먹고 해도 답이 나와, 안 나와? 그건 나와. 근데 민법은 아무리 외워도 뭐야? 자기가 일을 안 하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것이야. 그게 민법의 뭐야? 묘한 매력이야. 묘해. 아니,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몰라. 아, 여러분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장사하시는데 교회에 매일 헌금하신 분 있어, 없어요? 11조 매 한 사람 있어, 없어? 있어. 그 사람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 체험이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낌없이 바쳐.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뭐야? 왜 저러고 하시지?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해. 본인만 알아. 민법도 그렇다니까. 자기가 뭐 해야 돼? 느껴야 돼. 지금도 뭐다? 순서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무권 대리가 있는데 먼저 본인이 키를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뭐 하겠다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 한다면? 안 하겠다 한다면 상대방이 그래도 너 책임져야 돼. 이렇게 역공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처음에 무권 대리가 뭐라 하면 돼? 광의 무권 대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야? 누가 키를 갖고?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영역이야. 거기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 돼. 상대방 키를 가지고 역공하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야. 무슨 대리가 있고? 네? 협의의 무권 대리와 그 말이 어려워. 표현 대리가. 무슨 대리가? 그걸 외우지 마시고 순서를 가라면 광의 무권 대리가 있는데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노는 것이 뭐고? 협의의 무권 대리고 본인이 하겠다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래도 책임져야 돼. 라고 역구하는 게 뭐다? 표현 대리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85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오죠? 네.
대리는 무슨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뭐부터 기억해야 돼요? 협의의 무권 대리를 먼저 하시고, 그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해지면 문제가 없는데, 추인을 뭐 하면? 거절하면 네가 책임져라. 역공할 수 있는 게 뭐다? 표현 대리입니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유효가 되죠. 확정 유효가 되죠. 그렇다 해서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유권 대리와 같은 뭐요? 확정 유효 결과가 나오는 것 뿐이지. 또 협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해서 뭐가 되죠? 확정 유효가 된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야. 단지 결과가 뭐다? 같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확정 뭐가 되는 거고 유효가 되는 거고, 무권 대리 출발이 무슨 이유로 출발해서 불확정 무효로 출발해서 이게 설령 뭐가 돼도 확정 유효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가 같다는 얘기지 이게 일관한 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술의 가로 2번, 첫째, 무권 대리를 뭐로 하지 않고 확정 무효로 하지 않고, 그죠? 즉 불확정 무효로 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효과를 뭐 할 때는, 원할 때는 추인권을 인정하고,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이게 무슨 대리다? 협의의 무권 대리다. 세 번째, 무권 대리의 행위이지만 무권 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가백에도 책임 일부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죠? 본인이 무권 대리한테 뭐 한다? 책임을 지는 게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럼 표현 대리는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지 본인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봅시다. 자, 맨 위에 무슨 대리가 나와요? 자, 누가 키를 갖고 노는 곳이에요? 본인이 키를 갖고 노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 본인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니은에 본인의 무슨 권이 있어요? 추인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 추인권. 그럼 효과에 집중하세요. 효과. 본인의 추인권. 효과가 어디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우측. C. 추인의 뭐다? 총칙은 다른데 초점 마시면 효과를 계속 봐. 효과. 지금 불확정 무효에 출발했으니까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인의 효과 있죠. 자, 보세요. 원칙.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무권 대리 체결한 계약 당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죠. 아, 그러면 본인이 뭐 하면? 그러면 본인 갑이 뭘 하시면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불확정 무효가 어떻게 된다? 네? 확정 유효가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때부터가 아니겠죠. 언제부터? 무권 대리 계약한 처음부터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본인이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추인 거절하면 되지. 추인 거절하게 되면 다시 효과 볼까요? 효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디귿 A 있죠? 디귿 A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무권 대리는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럼 모든 상황 끝난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아,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무슨 권이 있구나. 네, 확정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일단 넘겨봅시다. 자, 그런데 상대방도 갖고 있는 게 있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이 기억에 최고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 최고가 있습니다. 한번 독촉해보는 거예요. 자, 최고의 효과를 보세요. 밑에 효과. C. 효과.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상대방이 뭘 해가지고요. 최고했어요. 근데 저 본인이 뭐야? 거기 확답을 뭐 하지 않은 경우. 그걸 두 글자로 고치면 침묵. 뭐다? 그러면 추인한 거, 추인 거절. 그러니까 최고에서 뭐가 나타나면, 침묵이 나타나면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은 뭐죠? 확정 무효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고를 얘한테 하면 본인은 뭐 할 수도 있고, 아니 추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문제는 최고에서 뭐가 없으면, 그러면 답이 없을 때 본인이 답할 때까지 본인 입만 쳐다보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효과를 결정해버린 거야. 뭐라고?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고 그랬다고요. 본다. 뭐로 본다? 그래서 그 맨 위에 최고 있죠. 131조 왼쪽에다가 이렇게 결정하세요. 최고해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최고해서 밑에다가 침묵, 영어로 no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최고해서 저쪽에서 반응해서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의지고, 문제는 최고에서 뭐가 있으면 침묵, 답이 없어.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예스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무조건 노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다 얘기한 거예요. 시험 범위도 최고 나왔어. 근데 침묵 지켜 나왔어요. 효과는 어떻게 결정한다? 긍정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뭐 한다? 부정. 그럼 뭐로 고쳐내고 싶을까? 131조는. 자, 131조. 대리권 없는 자. 그죠? 망나니 아들께서 타인,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한테? 아버지 본인에게 추인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아버지께서 그 기간 내 확답을 뭐 하지 아니한 때,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한 거, 추인 거죠? 그래서 흐름 기억하세요. 최고, 침묵은 뭐다? 노. 추인 거절로 봅니다. 그러면 O라는 얘기일까? X라는 얘기일까? X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철회권이 있습니까? 무슨 건? 철회권이 있습니다. 철회권 누구 걸까요? 상대방 거죠? 철회. 자, 효과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B. 철회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효과만 보란 말이에요. 철회는 나도 하기 싫다는 얘기지. 그럼 뭐죠? 확정 무효. 그럼 X라는 얘기네? 뭐라고요? X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대리일까요?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가 키를 갖는다? 상대방 아니지? 본인이지. 잘 보세요. 여기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아니 여기 동그라미도 있고 X 있는데 여기는 뭐가 없어. 상대방 스스로 아무리 혼자 방방 떠봐야 동그라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아니, 얘도 동그라미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게 공평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다? 표현 대리다. 그 얘기예요. 무슨 대리?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 동그라미, 거절, X고 최고, 침묵은 X지. 천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X죠. 그러면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마스킹적인 뭐다? 이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 표현 대리를 어느 때 던질까? 어느 때 던질까? 이거를. 네가 추인했을 때 던질 리는 없겠지. 아마도 뭐 안 하겠다고 거절하잖아. 그래도 넌 뭐 해야 돼? 책임 져야 돼 라고 역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 과항의 무건 대리에서 본인이 뭐 해주면 추인해지면 확정 유효 오케이 끝. 근데 만약에 추인을 뭐 하면 너 책임 져야 돼. 표현 대리에서 반대로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은 누구 거다? 상대방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랑 계약했어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이 사람이? 무건 대리인. 그죠? 이게 망나니 아들이었지? 기억하시세요? 무슨 아들이요? 무건 대리인 망나니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5글자야, 5글자. 뭐 있다기? 최상철 대표. 그러니까 지금 누구 권리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뭐 최고 갖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본인은 뭐 밖에 없어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이죠. 사람 이름이 세 사람 나와요. 누가 나와요? 본인이 나오고 무건 대리인 나오고. 그럼 누가 나올까? 상대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 막 이런 말 할 거야. 최고권, 또 무슨 권, 철회권, 표현 대리한 말도 나올 거고, 또 뭐요? 추인권 나오고, 추인, 거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연습하는 거 이거. 자, 본인이 거 여기 무건 대리인 거 누가 있어요? 상대방 있을 때, 자, 본인이 최고권이 있다. 말을 막 만들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본인이 철회권, 본인이 표현 대리, 본인이 추인권, 추인 거절. 그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무건 대리인 최고권이 있다. 무건 대리인 철회권이 있다. 무건 대리인 표현이 정할 수 있다. 무건 대리인 추인권이 있다. 무건 대리인 추인 거절권이 있다. 그래서 무건 대리인은 X 마스크 쓴다. 무슨 마스크? 요즘 뭐가 많아요?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갈 게 아니고 뭐다? 집안에 턱 해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지. X 마스크요. 할 말이 없습니다. 벌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질 사람밖에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있습니까? 이제 상대방 거 추인 거절권, 상대방 추인권, 상대방 표현대 정할 수 있다. 상대방 철회권이 있다. 상대방 채용권이 있다. 15개 지문이 나와요. 몇 개 지문? 그러니까 이게 무건 대리가 딱 나오면 뭐야? 무건 대리인, 망나니 아들, 무건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 최고권, 상대방 상, 철회권, 철 뭐다? 대표, 거꾸로 뭐다? 표현 대리. 이렇게 해서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무건 대리하고 뭐가? 표현 대리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효과만 지금 본 거예요. 뭐 본 거예요? 책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순서 기억하라고. 협의 무건 대리에서
일단 본인이 뭐 하겠다? 추인하겠다 또는 거절하겠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상대방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상대방도 하기 싫을 수 있겠지. 그럼 뭐 던져? 안 하겠다 던질 수 있잖아요. 본인 추인과 상대방 철회는 누가 우선합니까? 본인 추인과 상대방 철회 누가 우선? 자,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무슨 주의요? 그러니까 본인 추인 도달하고 상대방 철회 도달 주기에서 빠른 게 이긴다. 아셨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만약에 하기 싫으면 뭐 던진다? 던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원하지 않으면 이거 던지면 되는 거지. 원했을 때 표현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표현대로 주장하는데 본인이 네가 주장하거나 말거나 반응을 안 보여. 그럼 표현대로는 결국 법원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사가 이게 표현대리니까 본인이 이행하시오. 그 판결 받아서 들어가는 게 표현대리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한다면 한번 뭐 던져서 최고 던져서 이쪽에 뭐를 유도해봐요? 추인을 유도해보고 추인을 안 하면 그때 뭐 주장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 그래서 거기 효과만 가서 보시면 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확정 무효가 뭐가 되고? 응? 확정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으로 표시할게요. 뭐로 표시한다? 총칙은 효력의 원이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불확정 무효, 2번 확정 무효, 3번 불확정 유효, 4번 확정 유효. 해볼까요?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불확정 무효. 2번은 확정 무효. 3번은 4번은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여기 1번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태?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뭘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몇 번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 4번으로 간다는 얘기고 추인을 거절하면 2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니까 100%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협의 무권 대리는 그 조문 구조 순서를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뭐 던지고? 철회권. 최상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최상철 대표를 동서남북으로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최상철 대표를 뭐라 한다? 동서남북으로.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최상철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고? 원하면 이로 바로 가도 되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일단 뭐 던져서 최고 던져서 본인이 뭐 해주면 그럼 결과 4분 끝난 거고 쉬는 뭐 하면 그때 이거 주는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리 주장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무슨 대리고 협의의 무권 대리고 이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과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추인하면 뭐가 되고 확정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고 최고해서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 확정 무효가 되고 철회는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다? 확정 무효.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풀어간다? 상대방 입장에서 하기 싫으면 뭐 던지고 원한다면 한번 찔러서 본인이 뭐 해주면 끝나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침묵 나타나면 그때
표현대로 주장해서 뒤집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내용 볼게요. 자, 페이지 87페이지. 자, 맨 밑에 무권 대리와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습니다. 자, A를 보세요. A가 뭐죠? 제목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다? 상속했습니다. 근데 밑에 B는 또 뭐죠? B. 그러면 A 옆에다가는 망나니 아들. 뭐라고요? 망나니 아들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B 있죠? B 있다는 망나니 아버지. 자, 해놓고 한번 스를 만들어 봅시다. 망나니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갑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 자,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없이 대리권 팔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리죠? 자, 이 계약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불확정 무효 상태. 숫자는 몇 번? 1번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토지를 망나니 아들이 대리권 없이 팔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충격으로 아버지께서 뭐하면?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 토지를 팔았는데 이 토지를 을이 뭐하면? 단독으로 뭐하면? 상속받으면 그럼 결국 누구 토지 팔은 거예요. 팔 당시는 뭐지만 아버지지만 뭐 받으면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구 토지 파는 거예요? 지급한 거 똑같잖아. 그러면 1번이 4번 됐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팔 당시는 뭐예요? 무권 대리인으로서 팔았지만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이 토지를 단독 상속받으면 자기 토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됐으므로?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또 받은 게 뭐가 있었을까? 받은 게 이거였죠. 추인도 있었고 뭐도 있었다. 이거 다 상속받은 거야 전부 다. 누가? 아들이. 그럼 상속받은 추인 거절을 을이 병한테 이거 행사한다는 것은,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뭐야? 무권 대리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무권 대리가 했다는 것은 불확정 무효 상태죠. 이때 본인 아버지 토지를 뭐 받았어요 지금? 상속받는 순간 4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무효가? 지 토지 판 꼴이 돼버렸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확정 유효가 된 거야. 따라서 아버지가 꼬셨던 추인 거절을 병한테 행사한다는 것은 뭐다?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문장이 이해가 돼야 돼. 특히 여기 A 잘 기억하십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수의 부동산을 병한테 매도하고 병은 다시 누구한테? 매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그 무권 대리인 갑이 그죠? 본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뭐 받아서 그럼 상속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됐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던 시점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 대리인이어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합으로 견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하는 것? 말소 청구하는 것. 이게 추인 거절이에요 지금. 무슨 거절이요? 추인 거절. 자, 근반환 원칙. 근반환 원칙 가로 묶으세요. 근반환 원칙은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모순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야. 쓰지 마. 무슨 행위가요? 앞에 행위와 뒤에 행위가 뭐야? 모순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거기다 쓰세요. 한 입 갖고 두 말 없기, 그런 뜻이야. 뭐 가지고? 한 입 갖고 뭐야? 두 말 없기야. 금 반환 원칙이나 신의칙에 뭐한다? 반해서 허용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 긋고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뭐가 되므로?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 아버지 지위에서의 추인 거절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망나니 이제 아버지가 나올 차례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갑이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이 갑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그럼 뭐야? 아버지는 뭐야 지금? 망나니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대리야 이게 지금? 그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무슨 무야 이게 지금? 불확정 무효 상태죠. 그럼 아들이 이 아버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뭐야? 추임을 갖다가 말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인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럼 본인은 무슨 건이 있어요? 추인 거절 있잖아요. 그러면 추인 거절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 나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래서 맨 밑에 뭐 있어요? 맨 밑에 본인이 누굴 상속하면 그럼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그럼 잘못 없는 사람은 자신의 추인 거절 행사는 아무 문제 없잖아. 위에 무권 대리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무권 대리는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는 잘못 있는데 본인을 뭐 하게 되면 상속하게 되면 잘못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토지 팔았으니까 추인 거절하면 논리가 안 맞지. 근데 밑에는 본인은 잘못 없잖아. 본인 뒤에서 누굴 상속하면 무권 대리는 본인 잘못 없잖아. 무슨 거절권? 추인 거절권 행사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게 망나니 아들인지 뭐야? 망나니 아버지인지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험에는 이게 주로 나올까? 이게 주로 나올까? 생각해봐. 망나니 아들이 나오는 게 맞지. 주로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온다? 이게 많이 나와. 근데 가끔 모의고사 때 어떻게 한다? 이걸 살짝 바꿔서 이걸 냈어. 그래도 불구하고 또 뭔 줄 알고 또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읽어보라는 얘기야. 문장. 무권 대리인이 잘못 있어 없어? 아니 무권 대리인 잘못 있잖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 했으면 단독 상속했지. 그런 잘못 있는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던 무슨 거절권을 추인 거절 행사하는 것은 항상하면 안 되지. 근데 거꾸로 누가? 아니 시험에 망나니 그렇게 안 나와. 내용 봐야 돼. 본인이 무권 대리를 뭐 했다? 상속했으면 본인 잘못 없잖아.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추인 거절할 수 있다. 뭐 생각해 보셔야 돼 그게. 시험 보면서 이게 망나니 아들인지 망나니 아버지인지 모의고사 때는 신경을 쓰고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뭐 낸다? 망나니 아들을 냅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넘기시고요. 자, 91페이지 갑니다. 91페이지. 자, 무슨 대리가 나온다?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자, 표현 대리는 아까 순서가 뭐 있었습니까? 순서가
아니, 본인이 추인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추인 거절은 무효거든. 확정 무효거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 책임져. 해서 역궁에서 뒤집어놔. 몇 번으로? 4번. 이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이 표현은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지. 본인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나오면 앞에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해주면 문제가 없었는데 추인을 뭐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뭐예요? 침묵 나타났을 때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 돼 해서 나오는 제도가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건 누가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키 갖고 있는 거야.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가 키를 갖고 있고? 본인. 이거잖아, 이거. 얘가 추인하면 좋은데 추인을 뭐 하거나 거절했을 때 그때 뒤집는 말은 뭐다? 표현 대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관련 판례 있죠?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일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기 줄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대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와서 상대방이 판사 앞에서 판사님 이거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입니다. 근데 판사가 봤을 때는 분명 뭐예요? 표현 대리거든. 그러면 저쪽 상대방 입장에서 말해서 무슨 대리만 나오면 판사님 이거 표현 대리입니다라고 말만 해주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 책임져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상대방 계속 무슨 대리만 얘기해. 무슨 말을 안 해. 그럼 판사는 주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장해야지 뭐한다.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 그러니까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 게 아니죠. 왜? 표현대리는 어디 소속이야? 무권대리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잘못 쓰면 이길 것도 진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건 무슨 대리입니다.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면 표현대리 맞네. 그럼 본인이 뭐 하세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와서 계속 무슨 소리만 해. 유권대리는 말만 할 뿐이지 무슨 말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어느 소속이에요? 무권대리 소속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종류 가봅시다. 92페이지. 표현대리 종류. 이름들이 참 힘들어요, 이름이. 125조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볼게요. 125조 어떤 게 그런 걸까 봤더니만 이거예요. 갑이 토지가 있어서 위임장을 써줍니다. 을한테 써준다. 그럼 위임장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대리권 준다. 수여한다 라고 적혀 있겠지. 위임장에. 그래서 갑이 을한테 위임장 주면서 최소 5억 원 받아와라. 대리권 좋습니다. 근데 1시간 뒤 F가 나타나가지고 저는 이 토지를 7억에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갑이 누구한테 전화한다?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 말아라. 대리권 수요를 뭐 한다? 철회. 뭐 한다고? 취소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뭐다? 철회.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임장을 회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위임장 누가 갖고 있어요? 을이 결국은 뭡니까? 갑한테 잘 보이려고 위임장 가지고 병하고 계약합니다. 위임장을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위임장을 병한테 제시하겠지. 근데 사실 대리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럼 제시하게 되면 위임장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리권 수여 적혀 있잖아. 그럼 제시하는 순간 갑이 대리권 수였다는 것을 병한테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뭐였다고요?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럼 병은 위임장 제시한 거 보고 계약했죠. 그래서 계약해서 이 계약 효과 가지고 병이 누구한테? 갑한테. 네, 이거 6억에 팔았어. 6억에 얼마 팔았다고요? 그럼 병은 계약서 가지고 갑한테 가서 계약했으니까 뭐요? 6억 줄 테니까 뭐 달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까 안 할까? 뭐라고 인정합니까? 나는 얘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위임장 주고 대리권 수혜 차렸기 때문에 나는 이걸 추인한다고 할까? 추인 거절한다고 할까? 이거 추인하면 문제가 없지. 추인할 리가 없지. 나는 인정 못하겠다고 뭐 할 거예요? 추인 안 하겠다고 거절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몇 번 시킨 거 누구 입장에서는 이거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이 그럼 네가 위임장을 뭐 했으면 회수했더라면 내가 위임장 볼 리도 없을 것이고 계약할 리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뭐 해야 된다? 책임져라 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상대방이 이런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아마 이거 던질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고 원하면 아니 바로 하지 말고 한번 찔러. 뭐 했어? 어차피 가면 법원 가면 저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한번 주시죠. 한번 눌러서 갑이 뭐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 추인을 만약에 뭐 하면? 그럼 병이 뭐예요? 그럼 법원에 갑시다. 법원에 가서 이게 무슨 대리인지 표현을 따져봅시다. 그래서 법원에 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리? 그러니까 추인을 뭐 해도 거절해도 무슨 대리를? 표현 대리를 뭐 하시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제목. 이게 뭐예요? 제목이.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읽기도 힘들어. 대리권 뭐다? 수요, 표시, 표현 대리 있죠? 익숙하지 않은 제목은 자꾸 읽어서 입에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대리권 뭐다?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러면 여기다 갑, 을, 병 다 들어가. 여기 갑, 대리권, 을, 병 표시했다 그 얘기예요. 갑이 대리권 누구한테? 을한테 수여했다는 것을 병한테 뭐 했다? 표시했다고. 그럼 병은 표시했으니까 그 표시를 뭐 하고? 신뢰하고 얘랑 계약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뭐 해야 돼?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예요. 자, 125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제3자 병에 대하여 타인을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에 상한 그 타인을과 제3자 병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라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책임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뒤집어야 돼. 묻건 대리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그럼 책임 있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125조의 특징은 뭐예요? 그 표시를 신뢰한 누구 봐야 되는 거야? 병. 그 병은 뭐 해야 된다? 묻건 대리 뭐 몰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선의. 또한 뭐죠? 무가시. 그럼 아마도 저쪽 갑은 뭐라고 떠들까? 악의 또는 뭐다? 유가시를 주장할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이쪽에서는 나는 이렇게 주장하겠지. 그죠? 그럼 입증 책임은 저 갑이 져야 돼요. 누가 진다고요? 갑. 나중 문제고 어쨌든 125조 대리권 뭐죠? 수요 표시 표현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에서 현실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2번 기억의 세 번째 거.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여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뭐한 경우 승낙 또는 뭐한 경우 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갑의 이름을 갖다가 내세워서 갑의 이름 뭐해서 내세워서 의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뭐 한다고? 그래서 수강생 모집해가지고 수강비를 뭐 해가지고 수강비를 뭐 해서 받아서 그대로 먹고 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갑의 이름을 내세워서 회원 모집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먹고 튀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 수많은 회원들이 뭐라 그럴까? 을은 먹고 튀었지? 그러면 누구 이름을 보고서 이 사람 믿고서 뭐 한 거야? 이게 신청한 거거든. 그럼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몰려갈까? 가서 뭐 하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걔한테 뭐 준 적이 없다. 대리권 준 적이 없다. 걔가 무단으로 뭐 한 거다. 사용한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대리권을 뭐예요?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뭐야? 승낙 또는 뭐다? 이거 혹시 묵인한 경우 해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 내 이름을 준 적이 뭐야? 없다. 근데 광고지에는 누구 이름이 나와? 그럼 나오고서 네가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네가 막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원에 판사가 누구 편 들어주는 거야? 이 회원들. 그럼 돈 다 누가 돌려줘야 돼? 그럼 갑은 누구 잡아야 돼? 그 다음 문제야.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뭐 하는 경우? 혹시 사용하거나 뭐 할 때는 명칭, 직함 사용할 때는 아닐 때는 가서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못하게끔 뭐야?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묵인하거나 또는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무슨 책임? 125조 책임을 누가? 본인이 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밑에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리을 제목만 색깔 칠하세요. 리을 상대방의 뭐다? 선의 및 무과실. 자,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묵건대리 몰랐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해야지 공격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125조. 자,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체킹하세요. 맨 위에.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습니다. 어디만 적용이 있다? 그 이유는 제목이 알려주고 있다. 제목이 뭐죠?
아니, 대리권. 수여란 말은 어디 영역에 얘기해요? 임의 대리 영역이지 법정에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됐어요? 나 125조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측에 126조. 몇 조요? 제목이 뭐예요? 자, 그럼 여기 또 해볼까요? 갑이 아까 했었어요. 자, 토지가 있는데 해외여행 가면서 을한테 무슨 위임장을 주고 백지 위임장을 줘놓고 해외 가서 전화해서 가서 뭐 받아오세요? 담보 대출 받아오세요 라고 지시했더니만 을이 아까 뭐요? 열받아가지고 먹고 튀려고 백지 위임장에다 뭐라고 적어놓고 매매 적어놓고 계약해서 먹고 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제목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권한이 A고 이걸 뭐 했다? 넘은 이게 B란 말이에요. 권한을 넘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 여기에는 여기는 대리권 자체는 없었지. 없었잖아요. 표시한 것 뿐이죠. 위임장 제시할 때 대리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대리권은 있어 없어? 기준되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이걸 뭐 했다? 넘었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대리인 을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그러면 이 권한 있죠. 이 권한은 생각하세요. 자, 이걸 좁게 해석할 것인가, 넓게 해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한을 좁게 해석할 겁니까? 넓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자,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까?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뭐 하면 안 되고? 좁게 해석하시면 안 돼. 뭐다? 넓게. 그래서 기준되는 권한이 뭔지 몰라도 여기를 뭐 했으면? 넘었으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기본 대리 권한이 거기 보시면 자, 특히 거기 두 번째 기본 대리권의 공법상 행위도 뭐가 된다는 거? 별표. 갑이 을한테 공법 행위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가서 병하고 사법 행위를 하고 왔어요. 무슨 행위요? 그러면 설령 이 기본 대리 권한이 뭐라 할지라도 네? 공법 행위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법 행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록 그것이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공법 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 그래서 우측에 이해가 나와 있죠. 자, 공법상 행위가 무슨 권? 등기 뭐다? 신청권은 공법상 행위입니다. 법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등기하라고 뭐 줬더니만 대리권 줬더니만 가서 사법 행위를 했습니다. 무슨 변제하고 왔어요? 대물 변제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상당히 믿을 만한 정당한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뭐 할 것? 책임질 것. 독특한 겁니다. 권한이 뭐이지만 공법행위지만 넘은 게 무슨 행위? 사법행위일 때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밑에 부부간의 무슨 대리? 이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는 임의 대리일까? 법정 대리일까?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는 임의 대리일까? 법정 대리일까? 법정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 권한이 무슨 대리권일지라도 법정 대리권일지라도 뭐야? 넘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가끔 타방 배우자가 일상 가사 대리권 범위를 뭐해서 넘어서 혹시 돈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래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다가 주식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혹시 그냥 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집에 덩그레 남아있는 누구는? 예? 일방 배우자 졸지에다 뭐한다? 그다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세요? 부부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뭐해서 넘어서 그게 무슨 대리가 되면 표현 대리가 되면 남아있는 배우자 몽땅 책임져야 돼. 다만 표현 대리가 인정이 안 되면 협의의 무권 대리로 놉니다. 부부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넘어서 했죠. 그것이 무슨 대리가 되면 표현 대리가 되면 일방 타방 책임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표현 대리가 아니면 무슨 대리야? 협의의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야. 이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뭐 하면 되고? 이혼이 아니고 일단 추인을 뭐 하고 거절해서 끝까지 나 책임 안 지겠다면 되는 거고, 같이 말 의사가 있으면 살 의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인해서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살 의사도 없으면서 추인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 그게.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일상 가사들이 이혼은 나중 문제야. 다음 세 번째 거 무슨 대리권? 네, 표현 대리권. 아까 여기 있었죠, 이거. 대리권 수였다 그랬죠? 네? 요 수요 범위 내에서 하면 이거 그대로 가는데, 이 표시를 만약에 수요보다 뭐 했으면, 이 표시 있잖아요, 표시 범위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표시를 만약에 뭐 하면, 초과하면, 일로 와, 일로. 어디로 온다? 권한 넘은 표현대로 옮겨가서 들어가요. 아까 이 표시 있잖아요. 표시 범위 내에서 하면 이거 그대로 가는데, 이걸 만약에 뭐 하면 넘으면 어디로 간다? 권한 넘은 표현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어이없는 것이 뭐냐면 맨 밑에 거. 니은의 첫 번째 거 있죠. 네? 즉이란 말이 있어요? 즉. 우리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해서 누구 앞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거 제정신 아니죠? 그 다음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병은 을을 갑에 믿고서 위 등기에 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 조? 126조 뭐 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읽으면서 당연하다고 느껴집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한 3-4번 읽어야 됩니까? 네? 3-4번 읽어야 되죠? 그 가면서 나중에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을한테 뭐 설정을 하고, 담보권 사라고 대리권 줬는데 을이, 자 보세요. 을이 등기부상 갑구에 갑이 무슨 권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팔면서 나 갑의 대리인 을이다 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뭐 했으면, 매매했으면은 이건 표현대리 성립 여지가 있죠. 담보권 설정을 뭐 했으므로?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급하려는 그게 아니지. 갑구에서 가서 뭐 해버린 거예요? 갑이 얘 수익권을 뭐 하고? 쥐고
지 이름 앞으로 뭐 한 거야, 지금? 등기 해가지고 지금은 현명할 리가 없지. 그냥 자신의 토지를 뭐 한 거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대리가 없는 거다, 이거는. 절대 인정하면 안 되지. 이때 쓰는 얘기가 뭘까요? 오른쪽에다가 뭐가 없었다? 현명이 없었다는 얘기지. 뭐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적어놔야 돼. 무슨 등기요? 무효 등기 뭐 없다. 없다. 적어놓으라는 얘기야. 무슨 등기예요? 무효 등기 뭐 없다. 공신력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가서 뭐라고 병한테 무효 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말소해서 도로 가져오면 되고, 이제 병은 누구로 잡아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6조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94페이지에 맨 위에 권한 넘은 줄침 부분입니다. 권한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적 대리권이 반드시 뭐다? 동정이거나 뭐 할 필요가 없다.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뭐하다? 이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그 권한을 어떻게 한다? 좁게 해석하지 말고 뭐 한다? 넓게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129조 제목이 뭐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요거는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입니다. 무슨 사원이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어. 자, 병한테 수금해 갑니다. 그럼 대리권이 있어서 수금해 갔는데 어느 날 갑이 을의 행실이 안 좋아. 그래서 고용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뭐였다고? 그럼 대리권이 현재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 한 거예요? 수금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은 뭡니까? 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올까 안 올까? 뭐가 전화 올까요? 미, 수, 금, 주 전화 오겠죠? 병이 화내지 마시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 돼. 뭐라고요? 즉 대리권,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죠. 나 이거 믿었지. 현재 소멸했죠. 그래도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갑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 뭐다? 소멸 후 무슨 대리? 표현대리. 여기 뭐 크게 할 말 없어요. 여기는 주로 타켓은 권한 넘은 표현대리야.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타켓은 뭐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가장 많이 나와. 그러면 순서를 봅시다.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일단 본인이 뭐 해준다면 끝. 추인 거절하면 공격하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 종류 몇 가지? 제목의 첫 번째가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두 번째,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그게 입에 딱 붙을 때까지 자꾸 내뱉으세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100% 나옵니다. 네, 잠시 후 따도록 하겠습니다.